그날 저녁 찻잔을 든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수진 씨, 이거 마셔요. 몸에 좋은 한약차예요. 최도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뭔가 달랐어요. 평소보다 조금 더 간절하고 조금 더 조급했죠. 저는 찻잔을 받으면서 그의 눈을 봤어요. 63년을 살아온 여자의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마시면 안 돼. 절대로. 고마워요. 근데 잠깐만요. 화장실 좀. 일어서려는 순간 그의 손이 제 손목을 붙잡았어요. 부드럽지만 확고한 힘이었습니다. 수진 씨, 식기 전에 드세요. 효과가 떨어져요. 그 순간 알았어요. 8개월 동안 저를 사랑한다고 했던 이 남자. 재혼하자고, 평생 함께하자고 했던 이 사람. 그가 지금 저를 죽이려 하고 있다는 걸.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오늘 밤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듯. 도훈 씨,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거실 구석, 제가 며칠 전 숨겨둔 작은 녹음기. 음악가로 평생을 살아온 제가 가장 잘하는 것. 그건 바로 소리를 듣고 기록하는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일이 시작된 건 정확히 8개월 전이었어요. 남편을 떠나보낸 지 1년하고도 반이 지났을 때였죠. 박준혁? 제 남편의 이름이었어요. 그는 저보다 5살 많은 첼리스트였고 저희는 40년을 함께 음악을 했죠. 국내외 오케스트라를 누비며 때로는 듀오 연주자로. 그가 폐암 진단을 받은 건 2년 전이었어요. 1년 6개월의 투병 끝에 그는 제 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수진아, 내가 모은 바이올린들 절대 팔지 마. 그것들은 우리의 시간이야. 그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남편은 평생 명품 바이올린을 수집했어요. 스트라디바리우스는 아니었지만 과르네리, 베르곤치, 구아다니니 세계적인 장인들이 만든 악기 12점. 감정가로만 30억이 넘는다고 했어요. 장례를 치르고 혼자 남은 아파트는 너무 넓고 조용했습니다. 성북동 고급 빌라 33평. 벽면 가득 설치된 바이올린 전시 케이스. 아침마다 커튼을 열면 북한산이 보였지만 더 이상 아름답지 않았어요. 혼자 마시는 커피는 쓰기만 했고요. 준혁아, 나도 이제 힘들어. 밤마다 빈 침대를 보며 울었어요. 제자들은 가끔 안부 전화를 했지만 다들 바쁜 사람들이었죠.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들 역시 각자의 가정이 있었고요. 60대 중반의 과부. 아이도 없고 형제도 멀리 살고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다 그를 만났어요. 작년 4월이었어요. 오랜만에 용기를 내서 성북동 작은 음악회에 갔을 때 실례지만 한수진 선생님 맞으시죠? 뒤에서 다가온 남자. 단정한 정장에 은발이 섞인 머리, 부드러운 미소. 전 최도훈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의 브람스 바이올린 소나타 20년 전 공연을 직접 봤었어요. 그의 말투는 정중했고 눈빛은 진심으로 보였어요. 아, 그러셨어요? 오랜만에 누군가 제 음악을 기억해 준다는 게 반가웠죠. 혹시 괜찮으시면 차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음악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요. 처음엔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그는 정말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같았어요. 근처 카페에서 2시간 넘게 이야기했죠. 그는 금융회사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바쁜 삶 속에서 클래식 음악이 유일한 위안이라고. 저도 호랍이에요. 5년 전에 아내를 교통사고로. 그의 눈에 슬픔이 어렸어요.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 그게 저희를 가깝게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어요. 공연도 함께 보고 식사도 하고. 수진 씨는 정말 우아한 분이에요.
그의 칭찬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죠. 얼마 만에 웃음인지 3개월쯤 지났을 때 그가 고백했어요. 수진 씨, 저와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평생? 너무 갑작스러운 프로포즈였어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했죠. 외로웠으니까요. 누군가 옆에 있어주는 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좀 더 시간을.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는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완벽한 신사였죠. 결국 6개월째 되는 날, 저는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어요.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수진 씨. 하지만 그때부터였어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시작된 건 약혼을 한 다음 주 도훈 씨가 이상한 제안을 했어요. 수진 씨, 제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는데요. 저희 혼인 전에 서로 건강검진 한번 받는 게 어떨까요? 건강검진이요? 네. 나이도 있으시고 서로를 위해서요. 그럴듯한 이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가 추천한 병원에 갔죠. 검진 결과는 양호했어요. 다만 의사가 한 가지를 권했어요. 혈압약과 영양제를 처방해 드릴게요. 나이에 비해 건강하시지만 예방 차원에서요. 그렇게 매일 아침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도훈 씨가 직접 챙겨줬죠. 사랑하는 사람 건강은 제가 챙겨야죠. 그의 다정함에 감동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나요?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멍했어요. 가끔 손이 떨렸고 며칠 전 일이 가물가물했죠. 수진 씨, 어제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도훈 씨가 물었을 때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걱정돼요. 혹시 병원에 다시 가보는 게 괜찮아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죠. 하지만 속으론 불안했어요. 설마 치매? 그 무렵 옆집에 3사람이 이사 왔어요. 안녕하세요. 602호 강민재라고 합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청년. IT 회사에 다닌다고 했어요. 혼자 사세요? 네. 재택근무도 많이 해서 아파트 조용한 데 찾다가요. 첫인상은 괜찮았어요. 조용하고 예의 바른 청년. 그런데 이상했어요. 자꾸 저와 마주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주차장에서, 현관 앞에서. 우연이네요, 선생님. 처음엔 정말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너무 자주 겹쳤죠. 어느 날 아침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을 때였어요. 선생님, 그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네, 혹시 요즘 몸이 안 좋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랐어요. 어떻게 아세요? 그냥 안색이 안 좋아 보여서요. 그리고는 이상한 말을 했어요. 선생님, 드시는 약 확인해 보셨어요? 약이요? 네. 매일 아침 드시는 약들. 소름이 돋았어요. 그가 어떻게 제가 약 먹는 걸 알죠? 민재 씨, 무슨 말씀을? 조심하세요. 가까운 사람이 항상 가까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는 재빨리 사라졌어요. 이상했어요. 이 청년은 대체 누구일까? 그날 밤 저는 제가 먹는 약들을 자세히 봤어요. 병원에서 받은 혈압약, 영양제, 소화제. 겉보기엔 멀쩡해 보였어요. 하지만 민재 씨의 말이 계속 맴돌았죠. 다음 날 도훈 씨가 또 약을 챙겨줬어요. 오늘도 꼬박꼬박 드셔야 해요. 도훈 씨, 이 약들 정확히 뭐가 들어있어요? 제 질문에 그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봤어요. 왜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거잖아요. 그냥 궁금해서요. 혈압약이랑 종합 영양제예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약을 먹는 척만 했어요. 입에 넣었다가
나중에 몰래 뱉는 거죠. 신기하게도 며칠 지나자 머리가 맑아지기 시작했어요. 손떨림도 줄어들었고 기억력도 돌아왔어요. 그때 확신했죠. 약에 뭔가 있다는 걸. 약을 끊은 지 일주일 만에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도훈 씨 앞에서는 여전히 멍한 척했죠. 뭔가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수진 씨, 오늘 날짜가 며칠이죠? 20일? 아니에요. 25일이에요. 5일이나 틀리셨어요. 그의 목소리에 기쁨이 섞여 있었어요. 걱정하는 척이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죠. 미안해요. 요즘 자꾸 이래요. 내일 병원 가봐야겠어요. 정밀 검사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정밀 검사. 그 말이 섬뜩하게 들렸어요. 그날 저녁 도훈 씨가 돌아간 후 저는 민재 씨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선생님? 문을 연 그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아, 네. 물론이죠. 그의 집은 깔끔했어요. 하지만 거실 한쪽에 이상한 게 보였죠. 커다란 화이트보드에 사진들과 메모들. 그리고 그 중심에 도훈 씨의 사진이 있었어요. 민재 씨, 당신 누구예요?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들키셨네요. 앉으세요, 선생님. 그는 커피를 내오며 말했어요. 저는 사립탐정이에요. 탐정이요? 네. 최도훈을 조사하고 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왜요? 그 사람이 뭘 했는데? 민재 씨가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선생님이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무슨? 파일을 열자 여자들의 사진이 나왔어요. 장미숙 65세. 2년 전 최도훈과 약혼 후 6개월 만에 사망. 사인은 치매로 인한 낙상. 이경희 68세. 3년 전 약혼 후 7개월 만에 사망. 급성 심근경색. 두 분 모두 거액의 재산을 가진 독신 여성이었어요. 저는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두 분 모두 사망 한 달 전부터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죠. 그럼 도훈 씨가, 네, 결혼 사기범이에요. 정확히는 살인범이고요. 방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저를 죽이려고? 선생님의 바이올린 컬렉션. 그게 목표예요. 30억짜리 바이올린들. 약을 통해 서서히 인지 기능을 떨어뜨려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보호자 명의로 재산을 이전할 수 있죠. 그 후엔 죽이는 거군요. 보통은 낙상사고로 위장해요. 치매 환자니까 누구도 의심하지 않죠. 제 손이 떨렸어요. 왜 저한테 미리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냥 의심만으로는 체포할 수 없거든요. 그럼 저를 미끼로 쓴 거예요? 민재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선생님의 협조가 필요해요. 현장에서 잡아야 해요. 화가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됐죠. 어떻게 하면 되죠? 계속 연기하세요. 약을 먹는 척, 증상이 심해지는 척. 그러면 녀석이 움직일 거예요. 서둘러 마무리하려고. 위험하지 않을까요? 제가 24시간 감시하고 있어요. 위험한 순간이 오면 바로 개입할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8개월 동안 사랑한다고 말했던 남자. 함께 늙어가자던 남자. 그가 처음부터 저를 죽이려고 접근한 거였어요. 거실에 나가서 바이올린 케이스들을 봤어요. 남편이 평생 모은 것들. 준혁아, 미안해. 내가 남긴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결심했죠. 절대 당하지 않겠다고. 도훈, 내가 만만한 여자를 잘못 골랐어.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연기가 시작됐어요. 도훈 씨,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금요일이에요, 수진 씨.
아, 그랬구나. 자꾸 까먹네요. 그의 눈에 기대감이 어렸어요. 많이 힘드시죠? 좀 그래요. 병원 가봐야 할까요? 내일 제가 모시고 갈게요. 하지만 저는 그날 밤 민재 씨와 계획을 짰어요. 병원 가는 건 절대 안 돼요. 왜요? 그쪽 사람일 수도 있어요. 가짜 진단서를 만들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핑계를 대세요. 그리고 증상을 더 심하게 보이세요. 일주일 동안 저는 완벽하게 연기했어요.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음식을 태우고 가스레인지를 켜둔 채 외출하는 척. 수진 씨, 이러다 큰일 나겠어요. 도훈 씨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배어 있었어요. 미안해요. 제가 왜 이러는지. 괜찮아요. 제가 더 자주 와서 돌봐드릴게요. 그때부터 그는 거의 매일 왔어요. 저녁 식사를 챙겨주고 약을 주고 잠들 때까지 옆에 있었죠. 어느 날 밤 제가 자는 척하고 있을 때 그가 제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뭘 확인하는 걸까요? 다음 날 민재 씨가 말했어요. 선생님 은행 앱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니 이상한 내역이 있었어요. 본인 인증 시도 실패. 뭘 하려던 거죠? 아마 비밀번호를 알아내려던 것 같아요. 계좌 이체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곧, 네, 마지막 단계로 넘어갈 거예요. 그날 저녁 도훈 씨가 특별한 걸 가져왔어요. 수진 씨, 이거 특별히 구한 한약차예요. 기억력에 정말 좋대요. 갈색병에 담긴 액체. 고마워요. 받아들었지만 마시지 않았죠. 나중에 민재 씨에게 그걸 줬어요. 분석 부탁해요. 이틀 후 결과가 나왔어요. 벤조디아제핀 계열 수면제가 과다 복용량으로 들어있어요. 그리고 민재 씨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미량의 디기탈리스도 검출됐어요. 심장 마비를 유발하는 성분이에요. 그럼 이걸 마셨으면 사망했을 거예요. 치매 환자의 급사로 처리되고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제 충분한 증거 아닌가요? 아직 부족해요. 그가 직접 건넨 건 사실이지만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죠. 공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떡하죠?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해요. 이번엔 확실하게 잡을 거예요. 다음 날 저는 더 심한 연기를 했어요. 도훈 씨, 여기가 어디예요? 제 집 거실에서요. 수진 씨, 여기 집이에요. 집? 내 집이 아닌데. 선생님, 정말 심해지셨어요. 그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드디어 때가 됐다고 판단한 거죠. 수진 씨, 오늘 밤 제가 여기서 자도 될까요? 혼자 두기 불안해서. 그러세요. 그날 밤, 민재 씨가 제 집 베란다에 숨었어요. 그리고 곳곳에 카메라와 녹음기를 설치했죠. 선생님, 무슨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마세요. 제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밤 11시, 도훈 씨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방에서 자는 척하고 있었죠. 그런데 자정이 넘자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전화 통화하는 소리. 응, 오늘이야. 차 안 먹였어. 다른 방법 써야 할 것 같아. 누구랑 통화하는 걸까요? 낙상 사고로 하자. 내일 아침 계단에서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바이올린들은 내일 모레 옮기기로 했어. 감정 끝나면 바로 처분. 남편의 바이올린들을. 분노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죠. 전화를 끊은 후 그가 제 방으로 왔어요. 문을 살짝 열고 저를 확인하더니 거실로 돌아갔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서 도훈 씨가 졸고 있었어요. 이때다. 저는 녹음기를 작동시켰어요. 음악가로서 평생 사용한 고성능 녹음 장비. 그리고 그를 깨웠어요.
도훈 씨, 수진 씨, 왜 안 주무세요? 목이 말라서요. 차 좀 마시고 싶은데. 제가 끓여드릴게요. 부엌으로 간 그 사이 저는 소파 쿠션 밑에 또 다른 녹음기를 숨겼어요. 곧 그가 차를 들고 왔어요. 자, 드세요. 그게 바로 오늘 저녁 이 이야기가 시작된 순간이었어요. 수진 씨, 이거 마셔요. 몸에 좋은 한약차예요. 찻잔을 든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찻잔을 받았지만 마시지 않았죠. 도훈 씨, 네, 8개월 동안 정말 수고했어요. 그의 표정이 굳었어요. 무슨 말씀을? 연기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착한 남자 연기. 찻잔을 탁자에 내려놨어요. 수진 씨, 무슨 이상한 소리를. 장미숙 씨랑 이경희 씨도 이렇게 죽였어요? 그 순간 그의 얼굴에서 모든 가면이 벗겨졌어요. 부드럽던 표정이 차갑게 변했죠. 언제부터 알았어요? 목소리까지 변했어요. 전혀 다른 사람 같았어요. 3주 전부터요. 그럼 그동안 연기했다고요? 당신만 연기하라는 법 있나요? 그가 비웃었어요. 63세 할망구가 꽤 하네요. 할망구. 방금까지 수진 씨라고 다정하게 부르던 입에서 나온 말. 그런데 알면서도 왜 가만히 있었어요? 경찰에 신고하지.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증거? 제가 녹음기를 꺼내 보였어요. 아까 전화 통화 내용 다 녹음됐어요. 낙상 사고로 하자. 바이올린 내일 모레 옮기자.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렇게 나오시는구나.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주사기. 원래는 편하게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방법을 바꿔야겠네요. 일어서는 저는 비상벨을 눌렀어요. 민재 씨한테 연결되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민재 씨가 왜 안 오는 거죠? 민재 씨 찾으세요? 도훈의 비웃음. 그 탐정놈 말이에요? 어떻게, 제가 바보인 줄 알아요? 옆집에 수상한 놈이 이사 오는 순간부터 알았어요. 거짓말. 거짓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용했죠. 당신들이 함정을 파는 동안 저도 함정을 팠어요. 무슨,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도훈이 문을 열었어요. 들어온 건 2명의 남자. 그리고 그들 사이에 민재 씨가 있었어요. 입에 테이프를 붙인 채 손이 뒤로 묶여서 민재 씨, 이 친구 참 열심히 하더라고요. 나를 잡으려고. 도훈이 민재 씨의 머리를 쳤어요. 민재 씨가 쓰러졌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제 팀이 더 우수했네요. 팀? 당연하죠. 혼자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남자 중 하나가 입을 열었어요. 우리는 전문가들이에요. 의사, 변호사, 장의사. 다 있어요. 조직적인 범죄. 지난 5년 동안 15명의 부자 노인들을 처리했어요. 완벽하게. 15명. 당신이 16번째가 될 뻔했는데. 쓸데없이 똑똑해서 문제네요. 도훈이 주사기를 들었어요. 이젠 선택하세요. 편하게 갈래요? 아니면 고통스럽게 갈래요? 제 손이 떨렸어요. 정말 끝인 걸까요? 민재 씨는 쓰러져 있고 도움을 요청할 방법도 없고. 수진 씨,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도훈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바이올린 케이스 비밀번호 뭐예요? 비밀번호? 하나빼 전부 잠겨 있더라고요. 특수 제작 케이스라서 비밀번호 없으면 못 열어요. 남편이 만든 특수 케이스. 말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주사기가 제 목에 가까워졌어요. 그 순간 저는 웃었어요. 왜 웃어요? 미안하지만 당신이 또 실수했어요. 뭐? 제가 손목 시계를 보여줬어요. 이거 보여요? 시계? 아니에요.
송신기예요. 그의 얼굴이 굳었어요. 지금 이 대화 전부 송신되고 있어요. 경찰서로. 거짓말. 거짓말이 아니에요. 음악가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알아요? 제가 일어섰어요. 소리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선명하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이다. 도훈의 부하들이 당황했어요. 어떻게? 민재 씨가 잡히는 것도 계획이었어요. 당신들을 한꺼번에 잡기 위해서.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을 벌어야 했죠. 말도 안 돼. 문이 열렸어요. 경찰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전부 손들어. 제가 정말로 경찰을 불렀던 거예요. 녹음기뿐만 아니라 실시간 송신 장치도 준비해뒀던 거죠. 민재 씨가 준 거였어요. 도훈이 체포되면서 소리쳤어요. 이 늙은 년이. 늙은 년이라고요? 제가 그에게 다가갔어요. 이 늙은 년이 당신을 잡았어요. 끝까지 기억하세요. 경찰서 조사실. 도훈과 그의 일당 5명이 체포됐어요. 한수진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형사가 말했어요. 우리가 5년 동안 쫓던 조직이에요. 5년이나요? 네. 실버 타겟팅이라고 불리는 조직이에요. 부유한 노인들을 타겟으로 결혼 사기를 치고 살해해요. 15명이라고 했죠? 확인된 것만 그래요. 더 있을 거예요. 소름이 돋았어요. 최도훈은 조직의 핵심이에요. 직접 현장에서 일하는. 그럼 배우가 있다는 거죠? 네. 그걸 밝혀내려고 해요. 조사가 며칠 계속됐어요.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도훈의 진짜 이름은 최강수. 전과 칠범의 사기 전문가.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 6개월 동안 준비했어요. 6개월? 네. 선생님의 일상, 취미, 좋아하는 음악까지 전부 조사했어요. 완벽한 이상형을 연기하기 위해서. 기분이 묘했어요. 그리고 약도 정교하게 조절했어요. 의사 출신 공범이 있었거든요. 의사가요? 네. 면허 정지당한 의사예요.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얼마나 치밀한 계획이었는지. 선생님의 바이올린 컬렉션도 이미 구매자를 찾아뒀었어요. 해외 암시장에 30억짜리를요? 20억에 팔기로 했다더군요. 남편의 평생 작품들을. 며칠 후 재판이 시작됐어요. 제가 증인으로 출석했죠. 법정에서 도훈을 다시 봤어요. 수임복을 입은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도훈이 저를 봤어요. 한수진 씨, 당신 처음부터 알고 있었죠? 무슨 말이에요? 제가 누군지, 뭘 하려는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너무 쉽게 넘어오는 거예요. 보통 여자들은 경계하거든요. 근데 당신은 달랐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판사가 제지했어요. 피고인 관련 없는 이야기는. 관련 있어요. 도훈이 소리쳤어요. 이 여자 처음부터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거예요. 법정이 술렁였어요. 무슨 증거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하지만 확신해요. 이 여자는 평범한 음악가가 아니에요. 그의 말에 저는 조용히 웃었어요. 맞아요. 저는 평범한 음악가가 아니었어요. 퇴정 후 민재 씨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선생님, 도훈 말이 맞아요? 뭐가요?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민재 씨, 음악가가 뭐라는 사람인지 알아요? 음악을 만들고 연주하죠. 틀렸어요. 음악가는 패턴을 읽는 사람이에요. 패턴이요? 소리의 패턴, 리듬의 패턴, 화음의 패턴. 저는 창밖을 봤어요. 도훈 씨를 처음 만났을 때
그의 말에서 이상한 패턴을 느꼈어요. 어떤 패턴이요? 너무 완벽한 거예요. 마치 대본을 읽는 것처럼. 민재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부터 의심했어요. 이 남자 뭔가 숨기고 있구나. 그런데 왜 계속 만나신 거예요? 확인하고 싶었어요. 제 직감이 맞는지. 위험하지 않았어요? 위험했죠. 하지만 저는 민재 씨를 봤어요. 외롭기도 했어요. 설사 그게 거짓이라도 누군가 옆에 있어주는 게 좋았죠. 선생님, 그리고 어차피 죽을 때 됐다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뭘 더 잃어요? 민재 씨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런데 당신이 나타났어요. 이상한 타이밍에. 그게 탐정이 우연히 옆집에 이사 온다고요? 말도 안 되죠. 민재 씨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사실은 선생님 남편분이 부탁하셨어요. 뭐라고요? 돌아가시기 전에요. 저희 사무실로 오셔서 믿을 수 없었어요. 아내가 위험할 것 같다고. 바이올린 때문에. 그래서 지켜봐 달라고. 준혁이가? 네. 선생님이 재혼하실 경우를 대비해서 상대를 조사해 달라고.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마지막까지 저를 걱정했다니. 그래서 제가 최도훈을 조사하게 됐고 그가 범죄자란 걸 알게 됐어요. 그럼 처음부터? 네. 선생님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모든 게 이해됐어요. 남편의 사랑, 민재 씨의 헌신, 그리고 제 선택. 고마워요, 민재 씨. 그리고 준혁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고마워, 여보.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최도훈, 무기징역. 조직원들 10년에서 20년. 정의가 승리했어요, 선생님. 민재 씨가 웃었어요. 정의라. 그런가요? 왜요? 안 기쁘세요? 기쁘죠. 근데 복잡해요. 법원을 나오며 저는 생각했어요. 정의가 승리했다고 하지만 15명의 희생자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들의 가족들은 여전히 아파하고 있고요. 선생님, 이제 뭐 하실 거예요? 글쎄요. 생각해 봐야죠. 집으로 돌아왔어요. 벽면의 바이올린들이 저를 맞이했어요. 지켰어, 여보. 당신이 남긴 것들. 악기 하나하나를 만지며 말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바이올린을 꺼냈어요. 활을 들고 현에 댔죠.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 손가락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음악이 방안을 채웠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해방의 눈물이었죠. 곡이 끝났을 때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브라보. 돌아보니 민재 씨가 서 있었어요. 언제 왔어요? 연주하시는 거 보고 싶어서요. 어땠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민재 씨가 다가왔어요. 선생님, 제안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선생님의 경험을 나누시는 게 어떨까요? 경험이요? 네. 사기를 당할 뻔한 노인들을 위한 강연이요. 제가요? 선생님보다 더 설득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생각해보니 그럴듯했어요. 그리고 민재 씨가 수줍게 웃었어요. 저희 탐정사무소 자문도 부탁드리고 싶어요. 음악가의 예민한 감각 꼭 필요하거든요. 탐정사무소 자문이라니 재밌네요. 생각해보세요. 일주일 후, 저는 시니어 센터에서 첫 강연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한수진입니다. 50명 정도의 노인들이 저를 봤어요. 저는 63세에 결혼 사기를 당할 뻔했어요. 청중이 숨을 죽였어요. 8개월 동안 속았죠. 아니, 속은 척했어요. 제 경험을 나눴어요. 어떻게 의심하게 됐는지, 어떻게 대응했는지, 어떻게 증거를 모았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약한 게 아니에요. 박수가 터졌어요. 강연 후 한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선생님, 저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어요. 그래요? 최근에 만난 남자가 있는데 뭔가 수상해요. 민재 씨, 제가 민재 씨를 불렀어요. 네, 선생님. 새 의뢰인이에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낮에는 강연을 하고 저녁에는 탐정 사무소에서 자문을 해요. 60대 노인들의 든든한 조언자가 된 거죠. 어느 날 민재 씨가 말했어요. 선생님, 도훈이 편지 보냈어요. 편지요? 읽어보니 이렇게 써 있었어요. 한수진 선생님, 당신에게 졌습니다. 완벽하게. 하지만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나요? 아니면 중간에 눈치챘나요? 알려주세요. 제가 어디서 실수했는지. 최강수, 저는 답장을 쓰지 않았어요. 대신 바이올린을 켰죠. 브람스 바이올린 소나타. 남편과 마지막으로 연주했던 곡. 음악이 흐르는 동안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제가 이긴 건 똑똑해서가 아니었어요. 음악가여서도 아니었고요. 63년을 살아온 여자의 직감과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끝까지 사랑해준 남편의 마지막 선물. 그것들이 저를 구한 거예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노을이었죠. 새로운 하루가 끝나고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지킬 것도 생겼고, 할 일도 생겼고, 함께 할 사람들도 생겼으니까요. 준혁아, 남편의 사진을 봤어요. 잘 살고 있어. 당신 덕분에. 그리고 웃었어요. 진심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모두 조심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강합니다.